최종 선택 내일 전략 코너입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이영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대외적인 변수들부터 조금 짚어볼까요? 예. 오늘 시장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도 많이 있었고요. 잠시 뒤에 포커스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외 증시가 일단은 견조하게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외 변수로는 물론 지역적인 리스크 가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할 수는 있으나 현재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악재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거의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지금 우리나라의 이슈는 역시 대북 관련 리스크가 가장 크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지금 대북 관련 리스크 오늘 이제 환율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대외적으로 봤을 때 불안감이 조금 잦아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환율이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결국 이번 주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에는 새로운 어떤 변환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외적인 큰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오늘 대내적인 변수가 사실 좀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거든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결정도 그렇고 건설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로 인해서 하한가까지 내려갔고 건설주에 의해서 조선주도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은 어떻게 보세요? 예,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었는데 시장에서 동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통위에서 오늘 시장이 한 10시 반, 11시 정도에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준금리가 2.75%로 유지하겠다 하면서 동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90% 이상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채권 전문가들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기대를 크게 벗어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이후에 6개월 연속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사실 시장은 어제 해외 시장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긴 했는데요. 기조는 그렇습니다. 수출 회복이 어느 정도 계속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투자 관련 지표가 반등이 하고 있고 소비가 전월 이어돼서 조금씩 감소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동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 흐름이 생각보다 크게 악화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저하고용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시각을 고수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심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오늘 뉴스가 나온 뒤에 한국은행 총재 담화도 있었고 했는데요. 어떤 새 정부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좀 압박을 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하는 차원에서 좀 강한 맞수를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또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오늘 시장에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기대했던 분들이 있었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기대가 있었는데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이었지만 추후에 대한 인하 기대감은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자체도 지금 꽤 많이 내려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 악재가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또 건설주의 급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건설주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앞서 저희가 거래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건설주 이렇게 갑자기 하락을 했다고 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기에는 위험한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먼저 들어봤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늘 건설주 급락, 예. 오늘 주식하시는 분들은 GS건설 때문에 크게 위기가 왔고 채권 쪽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금리 동결 때문에 좀 크게 위기가 왔는데요. 네. GS건설이 어닝 쇼크로 동반 건설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건설 부분에 큰 비중이 있는 업체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관련돼가지고 IRP2 프로젝트라는 부분에서 좀 손실이 크게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도에 그 굉장히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서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좀 저가 수주를 한 것이 원가 상승이 되면서 이 부분이 한꺼번에 요번에 반영이 시키면서 손실이 좀 크게 났습니다. 문제는 당장 요번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GS건설 입장에서는 이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는데 네. 내년 상반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한가, 대형주 하한가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지금 오늘 하한가의 잔량이 거의 400만 주 이상 쌓여 있을 정도로 코스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GS건설이 실적이 회복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이 급격히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꽤 장시간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같이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그 SK건설, 대우건설 이런 건설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오늘 제일 안 좋았던 거는 GS건설이고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해외 원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냐 그래서 다른 건설사들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동반 우려감으로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시장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지금 그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 중에서는 동반 하락을 일부 같이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면 반등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현대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은 그런 문제가 크게 없다고 하니까 1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차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GS건설은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등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오늘 건설주의 급락과 함께 떨어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주의 급락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 지수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현재 지수 지금 이제 오늘 다행히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1900 거의 5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지난번 고점을 확인한 다음에 7일 연속 음봉을 내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 후에 지금 3일 연속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적 반등으로 전환이 된 것이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추세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이제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돌발 악재, 대북 리스크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미국 쪽에서 갑자기 양적 완화 조치를 그만둔다라든가 이런 생각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생각지 못했던 추가적인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코스피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퍼로 본다 그러면 한 8.3배 좀 저퍼 구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PBR도 보게 되면 1.06배 거의 자기 자본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로 본다 그러면 저가 메리트는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유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네.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난번 저점이 1901포인트를 확인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심리적으로 1900포인트가 심리적인 지지되었었는데요. 다행히 거기를 딛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반등 시에 한 1980포인트까지는 상승을 좀 해야지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20일 이평선 돌파 여부가 그렇다 보면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요 업종의 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주봉인데요. 운수창고인데요.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 근접을 해 있는 상황이고 네. 금융업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지금 화학도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하단부, 주봉상으로도 하단부를 다 돌파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업종 지수상으로 보더라도 저가 메리트는 분명히 생겼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주봉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 지금 주봉상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좁은 박스권으로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00포인트에서 굉장히 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이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하락보다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략은 좀 간략하게 세워볼까요? 예. 지금 뭐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좀 덤덤하게 지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북 리스크 분명히 아직까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말겠다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히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기 때문에 대비는 하는데 V자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V자 급반등보다는 일정 부분 좀 반등했다가 다시 좀 조정받았다가 또 다시 상승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해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목표가도 짧게 좀 낮게 좀 보시고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정 부분 현금은 유지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분기 어닝 프라이즈 종목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조정을 좀 받더라도 강하게 반등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상 1분기 예상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금을 유지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주셨거든요. 현금을 유지한다는 게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가 요즘에는 좋을까요? 예, 보통 주식을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계좌 내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거의 100% 가까이 주식을 보유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리 못해도 계좌 내에 10%의 총 내 계좌 자산의 10%는 항상 현금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는 계좌 내에 현금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이영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